도연 씨는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지던 시기에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취업 준비는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고 집에만 있으면 자꾸 마음이 바닥으로 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몸이라도 움직이자는 생각으로 앞치마를 둘렀는데 그 선택이 인생의 결을 바꾸는 만남으로 이어질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 식당에는 서진 씨가 먼저 일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웃음도 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님들이 서진 씨를 찾았습니다. 친절하게 떠드는 스타일이 아니라 필요한 말을 정확히 하고 실수 없이 일하는 사람. 바쁜 시간에도 손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도연 씨는 그런 단정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진 씨는 늘 먼저 출근했고 늘 마지막까지 정리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퇴근 후에 한잔하자고 모여도 서진 씨는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나갔습니다. 도연 씨는 그게 신기했습니다. 누군가는 피곤해서 누군가는 바빠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서진 씨에게는 빨리 집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연 씨는 어느 순간부터 서진 씨의 루틴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어떤 음료를 좋아하는지, 어떤 반찬을 좋아하는지.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도 걸게 됐고 같이 퇴근하자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 씨는 대부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약속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다음에요. 거절의 말은 늘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연 씨는 서진 씨를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게, 불편하지 않게 서진 씨의 하루에 자신을 무해한 존재로 남기는 쪽을 택했습니다. 손님이 과한 말을 던질 때는 앞에 서서 정리를 해주고 쉴 틈이 없을 때는 묵묵히 일을 더 맡고 서진 씨가 종종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는 걸 보곤 밴드를 챙겨두기도 했습니다. 티나게 잘해주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곁에 있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서진 씨가 도연 씨에게 조금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건 사건 하나가 있고 나서였습니다. 주말 저녁 사람이 꽉 찬 시간에 손님 한 명이 서진 씨에게 심하게 화를 내는 일이 있었는데 도연 씨가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서진 씨는 그날 퇴근할 때 도연 씨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그 한마디가 도연 씨에게는 이상할 만큼 크게 울렸습니다. 다음 날 서진 씨가 처음으로 식사 제안을 했습니다. 거창한 데이트가 아니라 간단한 밥 한 끼였지만 도연 씨는 그걸 허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둘은 그렇게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서진 씨는 말수가 적었지만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취업 때문에 불안해할 때도 괜찮다고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은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라고 묻고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그 조용한 태도가 도연 씨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사람은 위로받을 때보다 이해받을 때 오래 남는 법이니까요. 연애가 이어지면서 도연 씨는 서진 씨가 사적인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는다는 걸 더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가족 이야기, 학창시절 이야기, 예전 연애 이야기 같은 것들이요. 도연 씨가 어릴 때는 어땠어요? 라고 물으면 서진 씨는 잠깐 멈췄다가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냥요, 별거 없었어요. 도연 씨는 처음에는 그게 성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단순한 무뚝뚝함이 아니라 닫아둔 서랍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꺼내기 싫어서라기보다 꺼내면 자신도 감당이 안 될까봐 잠가둔 서랍. 하지만 도연 씨는 그 서랍을 억지로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무엇이든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직 말하지 못하는 부분을 기다려주는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도연 씨도 자신의 삶이 완벽하게 정리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안과 초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늘 따라다녔고 그럴 때마다 서진 씨의 조용한 안정감이 도연 씨를 살게 해줬습니다. 1년쯤 지나 도연 씨가 청혼을 했을 때 서진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도현 씨는 거절인가 싶어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까지 들었는데 서진 씨가 갑자기 눈물을 보였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물 같았습니다. 그리고 서진 씨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주변에서는 요즘은 다들 빨리 결혼한다고 했고 도현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같이 살고 싶고 마음이 맞는다면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요. 그 과정에서 도현 씨는 한 번도 서진 씨에게 과거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안 물은 건 아닙니다. 그저 언젠가 자연스럽게 서진 씨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신혼의 다정한 시간 속에서 숨겨진 서랍도 언젠가 스스로 열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이 도현 씨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들어 놓을 줄도 모른 채로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김에 집안을 한번 제대로 정리하자고 마음먹은 건 도현 씨 쪽이었습니다. 서진 씨는 평소에도 물건을 잘 정리하는 편이었고 눈에 띄게 어질러진 곳도 없었지만 도현 씨는 괜히 마음이 급했습니다. 신혼의 설렘이 조금 가라앉은 자리에서 집이라는 공간을 다시 단단히 붙잡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청소는 자연스럽게 옷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안 쓰는 겨울옷을 정리하고 계절이 지난 이불을 꺼내다 보니 옷장 맨 안쪽 평소 손이 잘 닿지 않는 구석에서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손바닥 2개 정도 크기의 상자였고 겉은 단정했지만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도현 씨는 그 자물쇠를 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놀랍다기보다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질감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1년 동안 서로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굳이 숨길 게 없어 보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다시 넣어둘까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상자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잠가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맴돌았습니다. 도현 씨는 충동적으로 자물쇠를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근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생일, 기념일, 전화번호 끝자리 같은 아주 흔한 숫자들을 하나씩 눌러봤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예상하지 못한 순간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내며 풀렸습니다. 그 순간 도현 씨는 이상하게도 안도감보다 불안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들이 가지런히 들어있었습니다. 병원 서류처럼 보이는 종이, 날짜가 적힌 기록, 그리고 한눈에 봐도 의료 관련 사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이미지들. 도현 씨는 그중 한 장을 집어들었다가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익숙한 의료 용어, 주수 표시, 그리고 산모라는 단어. 그제야 도현 씨는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상자는 단순한 추억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과거를 통째로 담아둔 기록이었고 그 과거에는 출산이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시간 감각도 흐려졌습니다. 몇 분이 흘렀는지 몇 초였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도현 씨는 상자를 덮지도 못한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도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인사를 하고 밥을 먹고 TV를 켜놓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장면만 반복됐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나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했을까? 지금 이 마음은 배신일까, 혼란일까? 결국 잠자리에 들기 직전 도현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상자를 발견했다는 말부터 했습니다. 서진 씨의 얼굴이 그 순간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서진 씨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나갔고 한참이 지나서야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서진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꺼냈습니다. 결혼하기 훨씬 전 아주 어렸던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짧지 않은 연애였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주변의 반대와 여러 사정으로 헤어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별 후에야 알게 된 임신. 혼자 감당해야 했던 시간들. 도움을 청할 곳이 마땅치 않아 시설의 도움을 받았고 아이는 출산 직후 입양을 보냈다는 이야기까지. 서진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일부러 속이려던 건 아니었다고요. 말할 기회를 놓쳤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말하기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지금의 삶까지 무너질까봐 무서웠다고요. 도현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진 씨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삶 위에 결혼을 쌓아 올렸다는 사실이 도현 씨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말은 오갔지만 중요한 이야기는 빠져 있었습니다. 도현 씨는 혼란스러웠고 서진 씨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분명 남아 있었지만 그 위에 신뢰라는 단어가 다시 제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도현 씨는 밤마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알았더라면 나는 같은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인 선택의 문제로 변해갔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현 씨는 처음으로 혼인 취소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상자를 발견한 이후 도현 씨의 일상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앉아 있어도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고 집에 돌아오면 말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서진 씨 역시 눈에 띄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까봐 필요 이상의 말은 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차례의 긴 대화를 나눴지만 대화는 늘 같은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도현 씨는 숨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서진 씨는 말하지 못했던 이유를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감정은 서로 어긋난 채로 맴돌기만 했습니다. 결국 도현 씨는 혼자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결혼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상담 결과는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결혼 전에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혼인 취소가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사기 결혼으로 보려면 혼인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점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현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과 증거로 판단한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났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도현 씨는 서진 씨에게 자신의 결정을 전했습니다. 혼인 취소가 아니라 이혼 절차를 밟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서진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붙잡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변호사를 통해 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질 만한 상황이었지만 의외로 큰 다툼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부부였고 재산도 많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서진 씨는 조정 과정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과거를 숨긴 선택에 대해서는 사과하겠지만 자신의 인생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현 씨 역시 서진 씨의 과거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사실을 알고도 같은 결혼을 선택할 자신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은 길지 않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은 혼인 취소가 아닌 협의 이혼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두 사람은 그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 도현 씨는 혼자 살 집으로 옮겼습니다. 이전보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선택을 미룰 필요는 없었습니다. 서진 씨 역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과거를 숨기기보다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결혼이라는 선택 앞에서 말하지 않은 과거와 묻지 않았던 현재가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일 뿐입니다. 사랑만으로는 넘기 어려운 기준이 있고 이해만으로는 덮을 수 없는 신뢰도 있다는 사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 현실을 받아들이며 같은 방향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결말이었습니다.